지금 검찰 국정원에 우병우 사단이 포진해 있습니다. 자, 특별수사본부장 이영렬, 특별수사팀장 윤갑금, 정수봉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이 우병우 수석에게 그동안에 범죄 정보를 수집한다는 이유를 가지고 모든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이거 수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 법무부에서요, 오늘 검찰 내 우병우 라인에 대해서 좌천성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명단을 면면히 들여다보면요, 지난해 이미 박영선 의원이 우병우 사단이다라고 공개를 했던 그 리스트와 모두 일치합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네, 지금 보시면 지금 박영선 의원이 공개한 리스트가 바로 저 리스트입니다. 네, 지금 보시면 이영렬, 윤갑근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리스트에 대해서 작년에 이 박영선 의원이 공개를 했을 때는 법무부에서 검찰에서 전혀 사실이 아니다. 우병우 사단 근거 없다. 이렇게 반박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금 보면 그 리스트에 있는 상당수의 사람들이 오늘 좌천성 인사의 대상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살센 거 아니었냐 이런 말이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동영 차장.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어디서 어디로 갔기 때문에 좌천이 된 거고 어떤 인물들이어서 우병우 사단이라고 지칭을 하는 겁니까? 예, 오늘 그 대표적으로 4명이 지금 이제 그 좌천성 인사를 당했다 이렇게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제일 먼저 윤갑근 대구고검장, 그리고 정점식 대검 공안부장, 김진모 서울 남부지검장, 그리고 전현준 대구지검장 이렇게 4명이 모두가 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이 나자 4명 모두 사표를 제출을 했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공식적인 내가 왜 사표를 냈는지 이렇게 발표한 사람은 없지만 내가 왜 이런 처분을 받아야 하느냐하고 부당하다라고 생각했으니까 사표를 낸 것으로 추정이 되죠. 만약에 납득할 수 있는 인사였다. 내가 잘못을 했으니까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했다면 갔겠죠. 하지만 이번 인사는 부당하다라고 항명성 사표를 낸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병우 사단이라고 불리는 그 리스트에서 이 4명 말고 또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이외에도 많은 검사들이 있는데요. 바로 그 정수봉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입니다. 유명했던 사건이죠. 정윤회 문건이 이제 그 의혹 사건으로 불거졌을 때 정윤회 문건 사건을 이제 부실하게 수사하는 것을 주도했다라고 하는 의혹을 샀던 바로 이 정수봉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이 서울고검 검사 한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서울고검 검사로 이제 발령받았고요. 그리고 김주현 대검 차장은 이미 5월 22일에 그 사임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노승권 이제 대구지검장인데요. 이번에 돈봉투 만찬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제 감찰 결과 경고 조치를 받았는데 이번에 대구지검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끝이 아닙니다. 바로 유상범 창원지검장이 광주고검 차장검사로 이제 발령 받았는데요. 이처럼 우병우 전 수석의 어떤 수석과 가까운 그런 그 관계라고 일컬어졌던 그런 그 검사, 고위 검사들이 여러 가지 이런 인사상의 그 조치를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 개혁을 단행한 법무부의 차장 검사도 사실은 이 대검차장 역시 이 우병우 전 수석의 동기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 깜짝 인사에 대해서 주도를 한 사람 바로 봉욱 대검 차장이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는데요. 보시면 바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 서울대 법대 84학번 동기고요. 그리고 사법연수원 19기 동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84학번에서는 검찰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뿐만이 아니고 검찰 내에서는 결과적으로 동기 라인을 다 쳤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제목으로 박영선 의원의 데스노트다. 이렇게 이야기를 표현을 했었는데, 자, 지난해 공개한 이 명단이 결국에는 박영선 의원이 제출을 했을 때 전혀 아니다라고 검찰에서 말했지만 결국엔 100% 다 맞는 것으로 확인이 됐네요. 굉장한 정보력인 것 같아요. 네, 100%다 맞다.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지금 12명 이름이 쭉 올라와 있는데요. 다 맞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오늘 좌천성 인사 당하는 사람이 저렇게 지금 8명이고요. 그다음에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지금 돈봉투 사건으로 면직이 됐죠. 그리고 그 전에 앞서서 검찰총장, 바로 김순환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는 벌써 퇴임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표를 내고 나갔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기 리스트 12명 중에 지금 10명이 결국 검찰에서 나가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영선 의원 정보력이 대단하다 이런 말까지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번 이 검찰 개혁 인사를 두고
학습 효과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과거에 노무현 정권 때는 아주 대단위의 인사 개혁을 했다가 강력한 반발에 검찰 조직의 반발에 부딪혔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쪼개서 하는 그런 전략이 눈에 띄는 것 같아요. 자, 이번 인사가 개혁 인사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좀 이른 것 같고요. 네. 내부에서 일단 두 가지 기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조직이 위기에 빠진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불안한 이런 그 분위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반발을 할 것 같지만 그런 게 아니라 그동안 골물대로 골맞던 인사 문제가 해결이 된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정상의 비정상화다라고 평가하는 내부 분위기도 분명히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점 때문에 과거 정권에서 과거에 한꺼번에 무더기로 인사를 조치하는 바람에 조직의 안정성이 흔들리고 검사들의 집단 반발을 불러왔던 것과 다르게 이번에는 정교하게 문제가 됐던 사람들만 골라내는 식으로 인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긍정적인 내부에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이런 인사가 어느 정도로 계속해서 진행이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도 비정상의 정상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이다라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래서 과거에만큼의 반발은 없는 것 같다. 이런 분석이었습니다. 자, 뉴스탑10 다음 순위 내용이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9번째 소식인데요. 따뜻한 내용입니다. 함께 보시죠.